자, 시는 두 개가 나와 있고 가나의 공통점, 그 다음에 보기가 있는데 가와 나에 대한 보기, 그 다음에 기억부터 미음까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 잡히죠? 자, 순서대로 그냥 가 먼저 푸시면 되고 가를 읽으시면 되고 가 읽은 다음에 가를 가지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뭘 풀 수 있느냐?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 가에 있는 거 나올 때마다 푸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보기부터 분석하죠. 보기의 핵심 잡습니다. 보기는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에 대한 보기와 나에 대한 보기. 가부터 보죠. 자, 그늘을 제재로 삼고 있다. 오호, 이 두 개의 시에서 중요한 건 그늘의 의미로군. 됐죠? 그늘의 의미. 가에서는 그늘은 밝음과 대립하지 않고 결합되어 신의 은총인 밝음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안식처로서의 의미를 나타낸다. 아하, 중요한 말은 뭐야? 지금 이 그늘은, 가에서의 그늘은 밝음하고 뭐가 아니다? 대립이 아니다. 포인트. 대립이 아니고 그 다음 뭔가 결합되어서 충만함을 드러낸다. 그치? 밝음의 충만함을 드러냄. 여기 포인트. 충만함을 드러낸다. 포인트. 그 다음에 안식처로서의 의미까지 있다. 안식처. 정리됐지? 가작품의 그늘은 일반적으로 밝음과 대립적인 개념으로 많이 등장할 것인데 여기서는 아니다. 대립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밝음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오히려 결합된다. 즉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늘이 안식처.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죠. 안식처로 쓰이는 경우. 자, 그럼 이제 바로 가로 갑니다. 아, 짤막하네. 자,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 했어? 제목을 보는 거지. 5월의 환희. (5월의 환희) 끝. 갑니다. 그늘, 밝음, 너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에이? 뭔 소리야? 너가 누구야? 그늘인가? 왜냐면 그늘 하고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는 그런 느낌 안 드는데요? 아니 말고. 그걸 꼭 정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밝음을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중요한 거죠. 아하. 자, 그늘이 결국 밝음이구나.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뭔 소리야? 이러겠지. 근데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밝음은, 그늘은 밝음과 대립이 아니라 그 결합이며 충만함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늘은 밝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은 거죠. 이해됐어? 그리고 혹은 EBS에 연계라면 이미 보고 들어간 거니까 낯설지 않을 것이고. 돼버렸지? 자, 그 다음. 그늘은 밝음. 나도 기쁠 때에는 눈물에 젖는다. 오호. 나도. 이건 너에 대한 얘기였고, 여기는 너에 대한 얘기였고, 나도 기쁠 때는 눈물에 젖는다 그랬어요. 아하. 눈물을 흘리기도 해. 기쁠 때. 이거 왜 얘기했네? 알겠지? 이 그늘과 밝음이라는 게 얘가 긍정이고 얘가 부정. 얘가 긍정이고 얘가 부정. 근데 하나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는 비슷하다 이렇게 써먹은 것으로 보여짐. 첫 번째 연. 자, 두 번째 연으로 갑니다. 근데 나도 기쁠 땐 눈물에 젖는다. 얘를 이렇게 해놓고 밑줄 기억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말은 끝난 것 같으니까 바로 풀 수 있으나 살짝 뒤를 더 볼까요? 그늘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구나. 뜨든. 그늘에 뭐 한다고? 그늘은 밝음의 옷이다. 그늘은 결합이고 충만함을 드러내니까 그늘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밝음의 꾸밈, 옷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네. 그늘은 밝음의 옷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우리도 일일이 형상을 들어 진리를 이야기한다. 아하, 이번엔 뭐야? 이게 너의 스토리였지? 나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로 바뀌었어. 그게 그거지 뭐. 조금 확장된 모양이네. 나도 그렇지만 우리 또한 일일이 형상을 들어 진리를 이야기한다. 두둔. 자, 뭐야? 형상을 가지고 뭐 한다? 진리를 이야기한다. 진리를 드러낼 때 그 껍데기를 만든다. 꾸민다. 하는 것처럼 밝음의 옷, 그늘. 연결되지? 이해됐지? 그 연결만 그냥 잡으면 돼요. 이제 기억 풀어야 되겠는데, 자, 가세요. 자, 세 번째 문제 기억.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기쁠 때 눈물 흘린다 그랬잖아. 그렇지? 기쁠 때 눈물 흘리는 게 감정의 변화이냐라는 거예요. 변화는 어떤 감정에서 어떤 감정을 받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기쁨에서 슬픔으로 바뀌었거나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분명 아니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하고 씩 제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뭐야?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 그러면 1번을 나는 못 지우겠어요. 선생님 전혀 못 지우겠어요. 나 자신이 없어요. 나 새 가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못 지우겠으면 이렇게 하면 돼. 무슨 말 알겠지? 이해됐지? 왜? 괜찮은 애가 있을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어? 꼭 걔랑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 좀 기다려봐. 관리하고 있어 잠깐. 그러다 괜찮은 애 있으면 에이 너 가 있어. 그럼 되잖아. 무슨 말 알겠어? 그럼 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 밝음, 이 빛은 밝음 다시 받고 됐죠? 계속 그늘과 밝음의 의미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밝음, 이 빛은 채울 대로 가득 채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구나 그랬어요. 이 밝음은 됐지? 밝음은 채우고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요. 넘쳐 남아. 남음이 있구나. 그늘 너에게서. 그늘에서. 아하. 그렇다면 뭐야? 밝음을 채우고 남은 것이 바로 그늘이다. 그럼 계속 그늘하고 밝음이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이해됐어? 밝음의 또 다른 이름이 그늘이요. 듣지? 밝음의 옷을 입히는 게 그늘이요. 밝음을 채우고 남고 남아서 만들어진 게 그늘이요.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 자, 네 번째 연. 내 아버지의 집. 풍성한 대지 원탁마다. 에이, 필요 없어. 수식은 빼고 우린 뭐 대지만. 대지의 원탁에, 대지에, 땅에, 지구상 위에, 우리의 땅에. 됐지? 그늘, 오색의 세수를 가득 보라. 그늘 이번엔 뭐야? 오색의 새로운 술. 아, 이게 뭔데요? 알게 뭐야? 좋다는 얘기지 뭐. 5월이라 그랬냐? 내가 왜 오색으로 바꿨지? 이거 어떻게 오색으로 읽었지? 내가 막 시를 막 쓰고 있네? 그랬는데 5월에 야, 그거 엄청 되게 시니컬하게 얘기한다, 너. 되게 시니컬하게 지적하는데 5월이에요, 선생님. 이래도 될 걸. 5월. 무서워서 써먹었나, 이거. 5월의 세술. 어쨌거나, 제목이 뭐였어? 5월의 환이었으니까. 아, 여긴 무조건 좋은 얘기 있는 거잖아. 끼리치. 그 그늘이 뭐 한다는 거야? 이 대지에 새로운 술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좋은 거다. 이런 얘기지, 뭐. 됐어. 이건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늘이 없으면 밝음이 없는 것이죠. 밝음에 더욱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은 그늘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국 이 찬란한 것은 군데군데 그늘이 있음으로써 더 부각되겠죠. 그래서 그늘이라는 건 결국 또 뒤집어 얘기하면 그늘이라는 건 뭐야? 밝음이 없으면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죠. 오밤중에 그늘이 있니? 없잖아. 보면 알겠지. 그래서 이건 같음이요 하나이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 넘치고 넘쳐서 남은 부분에다가 그늘을 만들어 두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네. 우리가 슬픔이라는 것은 인생이 1부터 100까지 0세부터 하고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하는 거라면 무슨 말 알겠어? 전부 다 울음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 그럼 울음이 티가 안 나. 너 우는구나 어쩔? 이거 안 한다는 거지. 안 울면 저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보면 알겠어? 그러면 결국 밝음이 있어야 그늘이 있는 것처럼 행복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야 울음이 있는 거고, 결국 그것은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기쁠 때 엄마 나 합격했어. 엄마랑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 아버지가 왜 좋은 날 왜 울고 그래 이 바보들아 하면서 눈물을 아빠도 은혜 누가 울었다 그래 이거 하는 거잖아. 무슨 말 알겠어? 그거. 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월의 세술에 가득 보라. 좋은 거네. 이깔나무 내 이름 아래. 이깔나무가 뭔 나무야? 나도 처음 봐. 나무 아래
그치? 나무 아래 뭐가 있겠어? 그늘 있겠네. 내 이름 아래에 고단한 꿈을 한때 쉬어가리니. 자, 나무 아래는 나무 안에 그늘. 거기서 내 고단한 꿈을 한때나 쉬어가리. 쉼. 아하. 뭐야? 안식처. 여기 있네. 여기. 샤락샥샥. 이렇게 된 거지. 끝났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야? 그늘 5월 새술. 여기 뭐라고? 니은이야. 바로 또 풀어줍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본연의 모습을 찾은 기쁨의 상태를 의미한다. 뭐지? 알 수가 없네. 고민하지 않는다. 이걸 고민하면 너희들은 천부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랬지? 자기 성찰을 통해 본연의 모습을 찾는 기쁨의 상태? 자기 성찰? 돼지. 우리가 디디고 있는 근원적인 공간으로서 신이 만든 이거 하는 거야. 무슨 말에서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다고. 뭔 말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넘어가는 거야? 넘어갔어. 그럼 1번, 2번 이상한 것 같아 하고 넘어가는 거죠. 됐죠? 1번, 2번은 제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생겼냐면 이제 시를 다 읽은 거야. 다 읽어보니 별거 아니야? 너 그늘은 밝음이로구나. 마치 내가 기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서로 상반된 것이 함께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이겠어? 너 그늘은 밝음에 꾸며주는 옷이로구나. 우리가 진리를 형상으로 꾸미는 것처럼. 무슨 말이겠어? 너 밝음이 채우고 남은 그곳에 그늘 네가 바로 차지하는 거구나.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어? 그 대지의 그 많은 그늘들이 결국 5월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고 그 나무 그늘은 쉼을 주기도 하지. 끝. 되었지? 그럼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했구나.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자, 수미상관의 기법을 통해서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수미상관은 찾기 굉장히 쉽죠. 처음과 끝이 같은 건데 처음과 끝이 같지 않았으니 땡.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시작할 때마다 그늘 뭐 이거 했잖아. 그렇지. 동일한 반복. 말줄임표를 통해서 있어요. 말줄임표 있어요. 이거 찾기 쉽죠. 눈 뜬 자 누구나 볼 수 있으니 그것이 말줄임표. 됐지? 그 다음에 시적 의미를 고뇌가 없지. 여기 환이잖아. 됐지? 땡 날아가고.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서 대상을 회의감. 추측 나타내는 표현 찾을 필요 없지? 회의감만 생각해도 되지. 회의감이라는 건 뭐라고? 회의감. 이건 뭐야? 의심을 품다. 의심? 이거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의심 없어. 땡. 상승적 이미지와 하강적 이미지를 대비해서 성장 과정을 드러내고 있던 이런 땡. 그냥 답 나왔네. 2번. 가만 가지고 정답 찾았음.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서 시간 절약됐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가에 대한 거 따로 해놨네요. 오케이, 땡큐.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늘의 밝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지. 장식이니까. 되버렸수. 그늘을 채울 때로 가득 채운 빛은 신의 은총인 밝음이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이거 뭐야? 그늘 좋은 건데. 이상한데, 이 새끼? 딱 냅두는 거지. 혹은 팍! 그어버리면 되지. 답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갈 수 있는 이깔나무의 아래는 그늘의 안식처. 오케이, 당연하지.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 된 거지? 자, 그럼 이제 다음 작품을 보기 위해서 보기를 또 봅니다. 자, 보기의 핵심을 정리해 봅니다. 자, 보기 핵심 뭐라고 돼 있느냐? 나에서도 그늘이 위안과 휴식을 주는 곳으로 형성이 됐다. 여기서 그늘은 뭐다? 위안, 위로, 편안함을 주고 그 다음에 휴식을 주는 것이 바로 그늘로 그려져 있음. 얘도 긍정적이네. 그늘은 깨끗하고 순수한 곳으로서 일상의 삶에 지친 사람들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깨끗한 곳이며 순수한 곳입니다. 하고 마지막 마무리 뭐야? 여기서 사람들은 긍정적 변화,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끝. 됐지. 좋은 거네. 자, 제목이 뭔가 보는 거죠. 다음에 제목은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됐지. 벚꽃 그늘에 앉아봐 하고 보렴 했는데 뒤에 무슨 말이 들어가는지 알겠지. 삶이 변할 거야. 긍정적으로 얘기가 들어가겠지.
됐지? 끝나버려. 슈. 자, 갑니다. 벚꽃 그늘 아래 잠시 생애를 벗어놓아 보렴. 그늘에 앉아라. 첫 번째 연. 그늘에 앉아봐. 벚꽃 그늘에 앉아봐. 그리고 뭐라고? 생애를 벗어놓아. 삶의 생애를 벗어버려. 그럼 생애를 벗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강 느낌은 오잖아. 근데 계속 부연 설명을 해. 입던 옷, 신발 벗어. 아비 누구의 남편이라는 그 위치 벗어.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뚱아리가 되어라. 직업 이름 벗어. 본적 주소 벗어. 이런 거 뭐 정리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지. 생애가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계속 열거되고 있는 건데 뭐. 됐지? 그런 부담, 책임으로부터 부담, 책임, 속박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얘기네. 그럼 뭐가 되는 건데?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거겠지. 그러면 결론? 불편한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이 새 날갯짓처럼 가벼워질 거야. 오호. 자, 저당 잡히는 건 뭔지 알지? 저당 담보. 오케이. 저당 잡힌 거. 그러니까 볼모가 된 것. 구속당한 것. 이런 얘기죠. 오늘은 불편하고 무거웠을 거고 내일도 불편하고 무거울 거야. 무슨 말이겠어? 이번 주 너 일주일 내내 수업했지? 우래. 다음 주도 그럴 거야. 우래.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늘에 앉아 쉬렴. 이렇게 돼. 앉아 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가. 수업 안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가벼워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디귿은 어쨌거나 디귿은 모든 것을 벗은 상태 맨몸. 됐지? 그 다음에 리을은 뭐야? 가벼워질 것이다. 리을은 가벼워질 것이다. 됐지? 그럼 맨몸은 모든 것을 쩔쩔한 거고 가볍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변한 거다. 끝. 이렇게 되는 문제 풀면 되죠. 자, 디귿과 리을 풀어버립니다. 디귿.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지닌 상태를 의미한다. 맨몸이 저항이다? 그럴 수도 있어. 모르겠다. 자, 리을. 홀가분하고 편한 마음을 느끼는. 오? 완벽하다. 됐지? 나머지는 조금씩 이상했잖아. 얘 완벽하네. 오케이, 땡큐. 큰일 날 뻔했네. 괜히 쫄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지마약의소, 예대소. 자, 그 다음에 벚꽃 그늘 아래 며칠 생애를 벗어. 똑같은 말이네. 그리움도 서러움도 벗어놓고 감정, 사랑도 미움도 벗어놓고 알몸으로 앉아보려면 알몸이나 맨몸이나 똑같네. 똑같은 구조의 반복. 데칼코마니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이 시를 읽기 굉장히 편하고 스피드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독서에다 시간을 쫙 줄 수 있어. 됐지? 자, 미음. 더 걸어야 닿는 집도. 이거 부담스러운 공간이네. 더 부서져야 완성되는 하루도. 초조한 생각도. 늘 가볍기만 한 적금 통장도. 벚꽃 그늘처럼 청청하게 앉아보렴. 깨끗한 곳에 앉아보렴. 됐지? 더 걸어야 닿는 집. 맨 마지막에. 인간, 자, 세 번째 문제 5번 마무리 해볼까요? 인간 세계로부터 분리된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나타낸다. 어때요? 인간 세계로부터 분리된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나타낸다. 뭔 소리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상적이라는 건 긍정적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거리가 멀고, 자, 그 다음에 더 걸어야 닿는 집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대상, 즉 생애, 삶 이런 거니까 제끼고. 그러면 이제 결론. 자, 이어는 뭐 따로 정리를 안 했어. 왜냐면 동일한 것의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그치? 동일한 것의 다른 버전. 됐지? 그늘에 앉아보렴 똑같이 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완벽한 데칼코마니 구조였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용서할 것도. 그러면 이래서 아하 마무리. 그러면 시상에 집약하려고 그러네 얘도. 그러면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는 우리의 삶. 벌떼잉잉거리는 벚꽃처럼 넉넉하고 싱싱해지면 그럼 뭐야? 넉넉하고 싱싱해질 거야. 내가 이 시에 뒤에 한마디 덧붙이면 그리고 불안감이 밀려올 거다. 이런 얘기지. 사실은 무슨 말이겠어? 땡땡이 쳐본 자는 누구나 다 안다. 처음에 나갈 때 아주 신나죠. 세상이 이런 건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갇혀가지고 말이야. 학원에 일요일에 말이야. 내가 미쳤지. 내가 이렇게 좋은데 이 봄날에 파릇파릇한 이 대자연 속에서 야 좋지 않니? 좋아. 진작에 이럴 걸. 이런 젠장. 국민인 우리 없는 거 알지도 못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지.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이미 얼굴이 홍환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 왜 홍환이 됐을까요?
이번에 왜 홍환이 됐을까? 젊음의 혈색이 아니겠지. 또 엄청 마셨지. 홍환이 된 상태에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숙취와 두통과 함께 내 자신의 목을 졸라버리고 싶은 상태가 되죠. 무슨 말 알겠어?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는 말은 못해. 내 삶을 되돌아보면. 무슨 말 알겠어? 인생이라는 게 참 안타깝다. 항상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문제를 해결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본 거지.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걸 돌려서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성취의 문제라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왜? 그게 해결되고 나면 기쁨이 오니까. 근데 하여간 짜잘한 뭐 두통에서 뭐 허리 아픔에서 친구와의 어떤 갈등에서 누군가 내 돈을 들고 튄 것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런 말을 하죠. 그것이 해결되면 좀 살만할 텐데. 근데 말이죠.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게 있어. 군대만 제대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군대만 제대하면 인생이 아주 그냥 펼쳐질 것 같아. 무슨 말이겠어?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대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과, 즉 그 방어 기제를 개발하는 사람과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적절한 방어 기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적절히 이겨내가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그렇지? 그 다음에 그걸 이겨냄으로써 성장하는 사람들은 성취감을 계속 쌓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문제 해결의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거나 잘 받아들이죠. 무슨 말 얘기해서 그 첫 단추가 얘기가 가다 보니까 라떼 스토리가 되고 있지. 꼰대 얘기가 되고 있어. 어른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지 뭐. 근데 난 그런 말 있잖아. 어른들의 말 중에 너희들은 내 나이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들의 나이를 살아봤다. 라는 어른의 말같이 정말 가슴을 찌를 만한 명확한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시대가 다르지만 나는 똑같은 비슷한 고민들을 해왔고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 고민들과 내가 닥치는 그런 고난들을 겪게 될 거라는 거지. 크고 작든 간에.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그런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적절한 방어 기제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첫 번째 갈림길이 사실은 수능이야. 그게 대학 입시야. 그거를 성공해본 놈과 그것을 성공해보지 못한 놈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무슨 말이겠어? 누가 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든 누가 더 성취된 삶을 살든 그 차이보다도 그때 시련을 이겨내고 뭔가를 도전하는 모습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한 번 해본 놈은 실패해도 까짓 거 뭐 하면 되지. 이런 태도를 갖게 되고 한 번 해보지 못한 놈은 아예 도전을 안 하는 녀석이 되기도 쉬워요. 그냥 내게 운으로 오는 것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갑자기 라떼 스토리가 나는데. 자, 하여간 뭐 그랬다. 이런 얘기야. 자, 그냥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 그늘에 앉아있다 보면 좋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순간순간 안 좋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더 답이다잉. 지금은 우리가 이 시를 보고 나는 자연 속에 가야지. 그늘에 앉아있어야지. 그럼 큰일 난다. 무슨 말이겠어? 허탈감 빠진다잉. 자,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다 됐나? 마지막 뭐 해야 되지? 마지막 안 했어? 했어. 여기 있잖아. 넉넉하고 싱싱해진다고. 됐지? 시는 끝났어. 연결해보면 뭐야? 그늘에 앉아라. 생애를 벗고 가벼워질 거다. 또 비슷한 얘기 반복. 그 다음 뭐야? 넉넉하고 싱싱해질 거다. 끝.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라는데? 뭐 있어? 또 있네? 그대 흐린 삶이 노래처럼 즐거워지길 원하거든 이미 벚꽃 스친 바람이 노래가 된 벚꽃 그늘로 오렴. 뜨딘. 자, 뭐야? 즐거워질 거야.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야. 끝. 됐지?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야. 끝.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에 없네. 다 됐네. 미음까지도 했지. 끝. 자, 혹시 헷갈린 거 있어요? 없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문제 풀 때는 항상 어떻게 푼다? 먼저 보기를 보고 힌트를 얻은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작품을 조져버린다. 오케이. 그러면 덜 낯설게 그 작품을 읽을 것이고 핵심을 잡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잡은 다음에 해낼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린다. 오케이.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다음 작품. 그러면 이미 가작품을 가지고 해결할 걸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다음 작품을 읽는 동안에는 훨씬 가볍게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이미 앞에 거를 내가 가지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내 말 이해됐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아예 몸에 배어 있어야 돼. 몸에 배어 있어서 언제나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필요 없는 상태가 돼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시구나 톡톡톡톡톡 해줘야 돼. 내 말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오케이.